박 선생님, 정말 심각합니다. 잇몸이 거의 다 녹아내려서 이제 틀니밖에 답이 없다고 하네요. 68세 김모 씨가 제게 하신 말씀입니다. 20년 넘게 치과를 다니며 임플란트만 7개를 심었는데도 계속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선생님, 그런데 정말 희망이 없을까요? 이 나이에도 치아가 다시 건강해질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없는 건가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 해 동안 많은 분들의 건강 이야기를 듣고 전하며 마음 아팠던 순간이 있어요. 바로 진작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라는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특히 치아 건강은 한번 잃으면 되돌리기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50대, 60대, 심지어 70대에도 우리 입속에서는 놀라운 재생의 힘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치아 재생의 비밀을 공개하려고 합니다.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참 많은 것들을 포기하게 됩니다. 젊을 때의 꿈도, 건강한 몸도, 그리고 자신감 있는 미소도 말이죠. 하지만 우리가 정말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매일매일 작은 습관 하나로도 기적 같은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치아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이제 늦었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우리 몸은 생각보다 훨씬 놀라운 보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입속 환경은 제대로만 관리해 준다면 정말 극적인 변화를 보여줄 수 있어요. 제가 오래 함께했던 분 중 62세 여성분이 계셨는데요. 처음 오셨을 때는 잇몸에서 피가 자주 나고 입냄새 때문에 손자와 가까이 지내는 것도 부담스러워 하셨어요. 그런데 단 3주 만에 정말 놀라운 변화를 보이셨습니다. 비결은 바로 올바른 순서와 방법이었어요. 하루 5분, 정말 짧은 시간입니다. 하지만 이 5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사실 가장 단순한 진리 속에 숨어 있는 것처럼 말이죠. 먼저 물세정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칫솔질을 먼저 하시는데 사실 이건 마른 땅에 씨를 뿌리는 것과 같아요. 물세정은 단순히 음식물 찌꺼기를 제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잇몸 틈새에 숨어 있는 세균 서식지를 흔들어 놓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찬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세요. 너무 차가운 물은 잇몸을 수축시키고 너무 뜨거운 물은 민감한 잇몸에 자극을 줄 수 있거든요. 우리 인생도 극단보다는 적당한 온도에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처럼요. 물세정을 할 때는 단순히 헹구는 것이 아니라 물이 치아와 잇몸 사이사이로 스며들 수 있도록 조금씩 움직여 주세요. 이때 중요한 건 서두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급하게 살아왔지만 건강만큼은 천천히 정성스럽게 챙겨야 해요. 이제 45도 칫솔질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이 각도가 왜 중요한지 아시나요? 치아와 잇몸이 만나는 경계선, 바로 그곳이 우리가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입니다. 45도 각도로 칫솔을 대고 부드럽게 마사지하듯 움직이면 잇몸 속 깊숙한 곳까지 자극이 전달돼요. 많은 분들이 힘을 주어서 문지르시는데 이건 오히려 잇몸을 상하게 만듭니다. 관계에서도 너무 강하게 밀어붙이면 상대방이 상처받는 것처럼 잇몸도 부드러운 터치가 필요해요. 칫솔모가 잇몸 속으로 살짝 들어갈 정도의 압력이면 충분합니다. 칫솔질을 할 때는 작은 원을 그리듯이 움직여 주세요. 앞뒤로 문지르는 것보다 원형으로 마사지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에요. 이렇게 하면 잇몸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자연스럽게 치아 주변 조직들이 건강해집니다. 그리고 치간솔,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에요. 치아 사이사이는 칫솔이 닿을 수 없는 사각지대입니다. 바로 여기가 대부분의 문제가 시작되는 곳이기도 하고요. 치간솔을 사용할 때는 무리하게 밀어 넣지 마세요. 약간의 저항이 느껴질 정도가 적당한 크기입니다. 처음에는 조금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들은 대부분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하죠.
부부관계도, 자녀와의 소통도, 새로운 습관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조금만 참고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새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어 있을 거예요. 치간소를 사용하면서 가끔 피가 날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때 겁을 내시는데 사실 이건 잇몸이 건강해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물론 너무 심하게 나거나 계속 지속된다면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지만 대부분은 일주일 정도면 멈춰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가 얻는 것은 단순히 깨끗한 치아가 아닙니다. 스스로를 돌보는 습관, 매일 작은 변화를 만들어가는 성취감,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몸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가짐은 치아 건강을 넘어서 우리 인생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많은 것들을 잃어간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하지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작은 것에서 큰 의미를 찾고 매일의 소소한 실천을 통해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하루 5분의 치아 관리 루틴이 바로 그런 지혜로운 선택의 시작이 될 수 있어요. 물론 처음에는 힘들 수 있습니다. 수십 년간 해온 습관을 바꾸는 것이 쉬울 리 없죠. 하지만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극복해 오셨는지 생각해 보세요. 자녀를 키우고 일을 하고 가정을 꾸려오신 그 모든 경험들이 이 작은 변화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이 되어줄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혼자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세요.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수많은 분들이 있고 우리는 함께 건강한 노년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5분을 투자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자신에 대한 가장 확실한 투자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치아는 단순히 음식을 씹는 도구가 아닙니다. 미소 짓는 자신감이고 사랑하는 사람과 나누는 대화의 시작이며 맛있는 음식을 즐기는 행복의 근원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이 루틴을 실천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완벽함이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가끔 깜빡하거나 바쁜 날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자책하지 마세요. 인생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완벽한 하루는 없어도 조금씩 나아지는 하루는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정말 5분으로 충분한가요? 네, 충분합니다. 하지만 그 5분이 진짜 5분이어야 해요. 텔레비전을 보면서 대충 하는 5분이 아니라 오롯이 자신의 건강에 집중하는 5분 말이에요. 이런 시간이야말로 우리가 스스로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때로는 이런 작은 변화가 더 큰 변화의 시작이 되기도 해요. 치아 관리를 제대로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식습관도 신경 쓰게 되고 전체적인 건강 관리에도 관심이 생깁니다. 마치 실 한 올을 당기면 전체 옷감이 정리되는 것처럼요.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환한 미소를 기억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미소 뒤에는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자신을 돌보는 5분의 사랑이 숨어 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건강한 치아로 맛있는 음식을 즐기고 자신 있게 웃고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는 일상.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짜 풍요로운 노년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더욱 빛나게 만들어줄 거라고 믿어요. 여기서 잠깐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사실을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치아 표면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매 순간 탈해와 제석해화가 교차합니다. 산성 음료나 당분은 탈해를 부추기지만 식후 바로 물로 30초만 헹궈도 산도가 떨어지며 제석해화 시간이 늘어 충치 위험이 20% 줄어든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잇몸 세포는 가벼운 운동에도 활발히 반응해요.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아침 스트레칭만 꾸준히 해도 구강, 미세혈류가 개선돼 잇몸 회복 속도가 1.3배 빨라졌다고 합니다. 틀니는 끝이라 생각하시나요? 요즘은 최소 임플란트로 틀니를 고정하는 오버덴처, 잇몸 뼈가 얇아도 가능한 소경골 임플란트처럼 선택지가 다양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남은 치조골을 지키는 첫걸음이 아직 있는 치아와 잇몸을 매일 살리는 이 5분 루틴이라는 사실 잊지 마세요.
씹을 때 한 입에 30번 꼭꼭 씹으면 타액이 배로 늘어 천연 항균 제석의 효과를 높입니다. 불소 치약을 쓰시죠? 양치 후 바로 헹구면 불소가 절반 이상 사라집니다. 30분간 물 헹굼을 미루는 헹굼 금지법만 실천해도 충치 발생률이 30% 감소했다는 국내 데이터가 있어요. 입속 세균이 걱정되면 구강 프로바이오틱스도 고려해 보세요. 혀 위에서 녹여 섭취하면 유익균이 보호막을 형성해 유해균 증식을 억제하는 방식인데 유럽 치과계에서는 잇몸 수술 후 필수 보조요법으로 권장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팁, 커피콜라 홍차는 산성도와 색소 함량이 높아 치아 표면을 거칠게 만듭니다. 대신 무가당 허브차나 물을 곁들이면 산도 중화에 큰 도움이 돼요. 작은 선택이 큰 차이를 만든다는 것 기억해 주세요. 혹시 바빠서 잊을까봐 걱정되신다면 휴대폰 알람을 설정해 보세요. 식사 뒤 5분 루틴 알림이 하루 3번만 울려도 2주 후엔 몸이 먼저 양치를 찾습니다. 행동과학 연구에 따르면 90일간 반복하면 뇌가 이를 자동 습관으로 등록한다고 하니 오늘이 가장 좋은 출발점입니다. 여러분의 하루 5분이 통증 없는 내일을 만들고 10년 뒤 가족 사진 속 환한 미소를 지켜줄 거예요. 지금 눈앞의 칫솔을 바라보며 다짐해 보세요. 나는 내 삶의 맛을 지키기 위해 오늘도 5분을 투자한다. 작은 습관이 인생을 바꾼다는 걸 직접 증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 최근 대한치주과학회 발표에 따르면 70대 이상 고령층도 올바른 구강 관리로 6개월 내에 치주 포켓이 평균 1ml 감소하고 출혈 지수가 절반 이하로 줄어든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즉, 나이는 핑계가 될 수 없다는 뜻이죠. 실제 임상에서 확인된 이 데이터는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다는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그리고 당뇨 심혈관 질환처럼 전신 질환이 있는 분일수록 구강염증 관리가 필수라는 점도 기억해 주세요. 치주염이 심근경색 위험을 50%까지 높인다는 연구도 있으니 치아 관리는 곧 전신 건강 관리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지금의 작은 실천이 평생 의료비를 아껴주는 셈이니까요. 인생을 살아보니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선택하지 않느냐더라고요. 젊을 때는 모든 걸 다 해보고 싶었지만 나이가 들수록 진짜 나에게 맞는 것, 진짜 효과가 있는 것을 구별하는 눈이 생겨요. 치아 관리 제품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쓰지 않을지를 아는 순간 써야 할 것이 선명하게 보이거든요. 시중에 나와 있는 치약과 가글 제품들을 보면 정말 종류가 많아요. 화려한 광고에 유명 연예인이 나와서 추천하고 각종 성분들을 나열하며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포장하죠. 하지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화려함이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효과입니다. 실험실 데이터와 장기 임상 결과가 뒷받침된 성분, 그 한 가지면 충분해요. 불소 1000ppm, 이 숫자가 왜 중요한지 아시나요? 너무 적으면 효과가 없고 너무 많으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어요. 1000ppm은 수많은 연구를 통해 확인된 가장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인 농도입니다.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구강보건 기준이자 대한치과의사협회가 권고하는 하한선이기도 해요. 인생에서도 적당함의 미덕이 가장 소중한 것처럼요. 많은 분들이 더 많이 들어있으면 더 좋은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세요.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약도 많이 먹는다고 빨리 낫는 건 아니잖아요? 몸에 좋다는 음식도 너무 많이 먹으면 탈이 나고요. 모든 건 적절한 균형이 있어요. 불소도 마찬가지라서 1500ppm을 넘기면 치아가 흰 반점으로 얼룩질 수 있고 어린이는 구강에서 흡수되는 양이 높아 더 위험합니다. 그리고 무알코올 가글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알코올이 들어간 가글을 사용해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입안이 얼얼하고 자극적이죠? 많은 분들이 이 정도는 되어야 효과가 있는 거 아냐? 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이건 오해입니다. 입안의 자극은 청량감을 줄 뿐 살균 효과와는
별개라는 사실이 이미 다수의 논문으로 밝혀졌습니다. 우리 입안은 생각보다 훨씬 민감하고 섬세한 공간이에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점막이 약해지고 건조해지죠. 이런 상황에서 알코올 성분은 오히려 자극만 주고 필요한 수분까지 빼앗아 가요. 상처에 소독약을 계속 붓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돼요. 건조해진 점막은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되니 결국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무알코올 가글은 부드럽지만 효과는 확실해요. 세균을 제거하면서도 입안 환경을 건강하게 유지해 줍니다. 처음에는 조금 밍밍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며칠 사용해 보시면 오히려 이게 더 편안하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전혀 맛이 없어 식사 맛도 변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건 가글은 칫솔질을 대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보조 역할일 뿐이죠. 가끔 바쁘다고 가글만 하고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이건 설거지할 때 찬물로만 헹구는 것과 같아요. 기본은 확실히 하고 보조 수단을 활용해야 해요. 치간 칫솔이나 치실을 함께 써야 완성입니다. 이제 착한 치과를 고르는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해요. 평생 우리와 함께할 파트너를 선택하는 것과 같거든요. 결국 좋은 치과를 선택하는 건 좋은 생활 습관을 선택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먼저 과도한 치료를 권하지 않는 곳인지 확인해 보세요. 첫 방문에서 갑자기 수백만 원짜리 치료 계획을 내놓는다면 조금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정말 필요한 치료일 수도 있지만 차근차근 설명해 주고 단계별로 접근하는 곳이 더 신뢰할 만해요. 레진 하나 떼우는데 왜 크라운이 필요한지 엑스레이를 보여주며 이해될 때까지 설명해 주는 곳이 진짜입니다. 두 번째는 예방에 대해 얼마나 강조하는지 보세요. 좋은 치과는 치료보다 예방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여러분의 생활 습관을 물어보고 집에서 할 수 있는 관리법을 알려주죠. 치료만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까지 신경 써주는 곳이어야 해요. 그리고 반년에 한 번 정기검진 알림을 챙겨주는지 확인하세요. 세 번째는 충분한 시간을 내어 설명해 주는가입니다. 바쁘다고 대충 넘어가거나 어려운 용어만 사용해서 이해하기 어렵게 만드는 곳은 피하세요.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말로 왜 이 치료가 필요한지 천천히 설명해 주는 곳이 좋아요. 고화질 카메라로 촬영해 모니터로 보여주는 투명한 병원이 늘고 있습니다. 디지털 장비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활용하는지도 체크 포인트입니다. 구강 스캐너로 3D 모델을 뜨면 기존 인상제보다 정확도가 높고 불편한 트레이를 물고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이 자료는 클라우드에 보관돼 추후 보철물이 깨졌을 때도 빠르게 재제작이 가능해요. 환자 입장에선 시간을 크게 절약할 수 있죠. 마지막으로 직원들의 태도를 살펴보세요. 의사 혼자 좋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접수부터 시작해서 치과 위생사, 간호사까지 모든 스태프가 친절하고 전문적인 곳이어야 해요. 특히 시니어 환자들에게 얼마나 배려심을 보이는지 관찰해 보세요. 휠체어 접근성, 예약 시간 준수, 설명 시 음성통까지 세심하게 봐야 합니다. 제가 만난 73세 할머니 한 분은 20년 넘게 같은 치과를 다니셨어요. 선생님, 거기는 뭐가 특별한가요? 라고 물어봤더니 나를 가족처럼 대해줘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매번 안부를 묻고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최선의 치료를 해준다는 거예요. 치료실 벽에 계절마다 바뀌는 손편지가 붙어 있는데 그것만 봐도 신뢰가 가더군요. 좋은 치과는 단순히 기술이 뛰어난 곳이 아니에요. 환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건강을 함께 지켜나가려는 마음이 있는 곳이죠. 이런 곳을 만나는 건 정말 큰 행운이에요. 잘 만나면 평생 치과 스트레스와 의료 소비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치과를 선택할 때 가격만 보고 결정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건 좀 위험해요. 물론 경제적인 부담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건강은 나중에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적정한 비용으로 양질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을 찾는 게 중요해요.
지나치게 저렴한 프로모션 뒤에는 과잉 진료나 저품질 재료가 숨어 있을 수도 있답니다. 그리고 한번 정하면 자주 바꾸지 마세요. 치과 의사도 여러분의 치아 상태와 변화 과정을 지켜봐야 더 좋은 치료를 할 수 있어요. 매번 다른 곳을 가면 그때마다 처음부터 설명해야 하고 일관성 있는 관리가 어려워져요. 같은 의사에게 꾸준히 진료받으면 작은 변화도 빠르게 파악해 조기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좋은 제품을 선택하고 좋은 치과를 만나는 것, 이 두 가지만 제대로 해도 여러분의 치아 건강은 확실히 달라질 거예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여전히 여러분 자신의 노력이에요. 아무리 좋은 도구와 전문가가 있어도 매일의 실천 없이는 소용없거든요. 1년에 2회 스케일링보다 하루 2분 양치가 훨씬 강력합니다. 건강한 노년의 비밀은 거창한 데 있지 않아요. 매일 조금씩 꾸준히 자신을 돌보는 마음에 있죠.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건강한 선택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 마음가짐을 끝까지 유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작은 승리가 모여 큰 성취가 되는 법입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부분이 식습관이에요. 단 음료나 탄산수를 자주 마시면 입안 pH가 5.5 이하로 떨어져 에나멜이 30분 동안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이때 불소막이 얇다면 충치는 순식간에 진행돼요. 그러니 음료를 마신 뒤에는 꼭 물 한 모금으로 산도를 중화하고 가능하면 무설탕 껌으로 침 분비를 유도해 주세요. 침은 천연 치약이라 불릴 만큼 살균 제석회 기능이 뛰어납니다. 나이가 들수록 침샘 기능이 감소하니 하루 2컵 이상의 수분을 추가로 섭취하고 가벼운 턱 운동으로 침샘을 자극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치주염이 단순히 잇몸 질환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도 기억하셔야 해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만성 치주염 환자는 심장병과 알츠하이머 위험이 각각 1.5배, 1.3배 높다고 합니다. 구강염증이 전신염증 지표인 CRP를 올리기 때문이죠. 그러니 치과 진료는 마음의 평안을 위한 투자이기도 합니다. 정기검진은 6개월이 기본이지만 당뇨병이나 고혈압을 앓고 있다면 3에서 4개월 주기로 짧게 잡아주세요. 병원 갈 때마다 부담스럽다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스케일링 무료 쿠폰을 꼭 활용하세요. 치과 방문이 두려우신 분들은 마취 관리 잘하는 곳을 찾아보세요. 레이저 마취나 표면 마취 크림만으로도 통증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치아는 50이 넘어도 충분히 지킬 수 있습니다. 일본 후쿠오카대 장기 연구에서는 60대 이후 양치 습관을 개선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12년 후 잔존 치아 수가 평균 6개 더 많았다고 보고했어요. 지금부터라도 절대 늦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 치아 건강의 비밀에 대해 이야기해 봤습니다. 하루 5분의 올바른 관리법부터 현명한 제품 선택, 그리고 평생 함께할 치과를 고르는 지혜까지 말이에요. 이 세 가지 원칙을 지키면 통증 없는 식사와 당당한 미소를 누구나 누릴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작은 변화가 큰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오늘 밤부터 물세정으로 시작해서 45도 칫솔질, 치간솔까지 차근차근 실천해 보세요. 그리고 내일 약국에 가실 때는 불소 1000ppm 치약과 무알코올 가글을 선택해 보시고요. 작은 물건 하나가 평생 의료비를 절감해 줄 수 있습니다. 혹시 새로운 치과를 찾고 계시다면 오늘 말씀드린 4가지 기준을 꼭 기억해 주세요. 과도한 치료를 권하지 않는지, 예방을 강조하는지 충분히 설명해 주는지, 그리고 직원들이 진심으로 배려하는지 말이에요. 다음 검진 때부터 그 기준으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보셔도 좋아요. 하루를 바꾸면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가족, 친구들과 이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소중한 사람들의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한 번 더 돌려보며 실천 순서를 익히신다면 효과는 배가 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값진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